폭풍우는 오후 4시쯤에 시작되었고 날카로운 바람과 하늘을 삼키는 두꺼운 구름이 동반되었다. 페드라스 산타스 마을은 오래된 언덕 주변에 지어졌으며 좁은 거리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높은 집들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날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주민들은 그 발코니 중 하나에서 그들의 삶을 바꿀 장면을 목격했다. 주요 오솔길 가장자리에서 진흙으로 뒤덮인 하얀 말이 무방비 상태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젖은 독에 뒷다리가 갇혀 있었고 몸은 떨리고 눈은 언덕 꼭대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소리 없이 도움을 구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혼자였다. 안장도 없고 주인도 없고 눈에 띄는 표시도 없었다. 이미 등이 굽어있고 시간에 의해 더러워진 털로 보아 나이가 많아 보였다. 사람들은 발코니에서 말했다. 어느 농장에서 도망쳤나 봐. 이런 진흙 속에서 다니기에는 너무 늙었어. 안타깝지만 결국 거기서 죽을 거야.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바람은 울부짖었다. 그리고 말은 자신의 무게와 천천히 빨아들이는 진흙에 의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때 납 골목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등에 접힌 파란색 방수포를 메고 오래된 비닐 망토를 입고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베네디토였지만 모두는 그를 단지 해중시계를 가진 노인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목재로 된 집에서 혼자 살았고 바닥은 비뚤어져 있었으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광장에 앉아 시간을 관찰하며 오후를 보냈다. 그가 걸을 때 그는 지팡이를 거의 음악적인 금속성 소리와 함께 끌었다. 베네디토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는 알리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길을 건너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며 천천히 독을 내려가 말 옆에 도착했다. 물은 발목까지 차올랐고 진흙은 무릎까지 왔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친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처럼 동물 위에 방수포를 던졌다. 그런 다음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러 말 옆에 앉았고 거기에 있었다. 침묵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모두가 소리치고 요구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 조용한 행동은 단지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감동한 한 주민이 담요를 가져왔다. 한 청년이 손전등을 들고 내려왔다. 누군가는 따뜻한 물을 가지러 가게로 달려갔다. 점차적으로 노인과 말 주변에 그룹이 형성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대체하지 않았다. 그는 리더십이 아닌 존재감으로 장면의 중심이었다. 두 번째 반전은 이전에 움직이지 않던 말이 목을 움직여 베네디토의 다리에 코를 대었을 때 일어났다. 이전에 짧고 헐떡이던 호흡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노인은 주머니에서 마른 집 한 움큼을 꺼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동물의 입 근처에 두었고 말은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다음 날 마을은 소식을 들었다. 말이 새벽을 넘겨 살아남았다. 그것은 여전히 파란색 방수포에 쌓여 자원봉사자 그룹에 의해 일으켜졌다. 그들은 그것을 폐교된 학교의 창고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임시 피난처를 마련했다. 베네디토는 모든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서두르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며 걸었지만 각 움직임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주의력으로 지켜보았다. 세 번째 반전은 한 주민이 기억해냈을 때 났다. 그 말은 어떤 농장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죽도록 들판에 버려진 같은 하얀 망아지였고 베네디토가 비어있는 땅에서 비밀리에 돌보았던 말이었다. 그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껍질과 허브로 먹였다. 그것은 같은 말이었다. 그것은 그의 것이었다. 반응들이 바뀌었다. 버려진 학교는 청소되어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조정하는 고정된 동물 재활 공간으로 변모했다. 지역의 젊은이들은 돌봄의 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파란색 방수포는 정사각형으로 꿰매어져 프로젝트의 상징이 되었고 각 사각형은 구조된 동물을 대표했다. 베네디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역 공예가가 만든 새 지팡이를 선물 받았다.
지역 라디오의 기자는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전했다. 이어지는 5가지 반전은 변화의 영향을 공고히 했다. 파란 방수포라는 이름으로 동물보호 협동조합이 등록되었다. 브랑카오라고 이름 지어진 말은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네디토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비어있던 마을 광장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커뮤니티 모임을 위해 활성화되었다. 주민들이 찍은 재활 기록과 사진이 담긴 작은 책이 출판되었다. 베네디토의 행동은 이웃 마을에서 유사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어 자발적인 돌봄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몇 달 후, 새로운 비가 마을의 일부를 범람시킬 위협을 할 때 발생한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이 동원된다. 구조된 말의 장면은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의 수호자라고 애정을 담아 불리는 베네디토는 개조된 학교에서 공개적인 경위를 받는다. 마지막 장면은 개조된 학교의 베란다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여준다. 브랑카오는 그의 옆에 있고 둘 다 맑은 하늘 아래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깃발로 꾸며진 파란색 방수포는 막대 꼭대기에서 흔들리며 진흙과 소음 속에서도 돌봄을 가져오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마을 사람들이 베네디토와 하얀 말 브랑카오의 특별한 유대를 목격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베네디토가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에는 젊은 베네디토가 하얀 망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렸다. 이 말이 브랑카오라는 것을, 자신이 오래전에 구했던 그 망아지라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소피아는 마을에서 유일한 수의사였다. 그녀는 35살로 대도시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1년 전에 페드라스 산타스로 돌아왔다. 폭풍우는 오후 4시쯤에 시작되었고 날카로운 바람과 하늘을 삼키는 두꺼운 구름이 동반되었다. 페드라스 산타스 마을은 오래된 언덕 주변에 지어졌으며 좁은 거리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높은 집들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날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주민들은 그 발코니 중 하나에서 그들의 삶을 바꿀 장면을 목격했다. 주요 오솔길 가장자리에서 진흙으로 뒤덮인 하얀 말이 무방비 상태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젖은 독에 뒷다리가 갇혀 있었고 몸은 떨리고 눈은 언덕 꼭대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소리 없이 도움을 구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혼자였다. 안장도 없고 주인도 없고 눈에 띄는 표시도 없었다. 이미 등이 굽어있고 시간에 의해 더러워진 털로 보아 나이가 많아 보였다. 사람들은 발코니에서 말했다. 어느 농장에서 도망쳤나 봐. 이런 진흙 속에서 다니기에는 너무 늙었어. 안타깝지만 결국 거기서 죽을 거야.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바람은 울부짖었다. 그리고 말은 자신의 무게와 천천히 빨아들이는 진흙에 의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때 납 골목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등에 접힌 파란색 방수포를 메고 오래된 비닐 망토를 입고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베네디토였지만 모두는 그를 단지 해중시계를 가진 노인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목재로 된 집에서 혼자 살았고 바닥은 비뚤어져 있었으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광장에 앉아 시간을 관찰하며 오후를 보냈다. 그가 걸을 때 그는 지팡이를 거의 음악적인 금속성 소리와 함께 끌었다. 베네디토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는 알리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길을 건너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며 천천히 독을 내려가 말 옆에 도착했다. 물은 발목까지 차올랐고 진흙은 무릎까지 왔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친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처럼 동물 위에 방수포를 던졌다. 그런 다음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러 말 옆에 앉았고 거기에 있었다. 침묵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모두가 소리치고 요구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 조용한 행동은 단지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감동한 한 주민이 담요를 가져왔다. 한 청년이 손전등을 들고 내려왔다. 누군가는 따뜻한 물을 가지러 가게로 달려갔다. 점차적으로 노인과 말 주변에 그룹이 형성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대체하지 않았다. 그는 리더십이 아닌 존재감으로 장면의 중심이었다. 두 번째 반전은 이전에 움직이지 않던 말이 목을 움직여 베네디토의 다리에 코를 대었을 때 일어났다. 이전에 짧고 헐떡이던 호흡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노인은 주머니에서 마른 집 한 움큼을 꺼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동물의 입 근처에 두었고 말은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다음 날 마을은 소식을 들었다. 말이 새벽을 넘겨 살아남았다. 그것은 여전히 파란색 방수포에 쌓여 자원봉사자 그룹에 의해 일으켜졌다. 그들은 그것을 폐교된 학교의 창고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임시 피난처를 마련했다. 베네디토는 모든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서두르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며 걸었지만 각 움직임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주의력으로 지켜보았다. 세 번째 반전은 한 주민이 기억해냈을 때랐다. 그 말은 어떤 농장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죽도록 들판에 버려진 같은 하얀 망아지였고 베네디토가 비어있는 땅에서 비밀리에 돌보았던 말이었다. 그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껍질과 허브로 먹였다. 그것은 같은 말이었다. 그것은 그의 것이었다. 반응들이 바뀌었다. 버려진 학교는 청소되어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조정하는 고정된 동물 재활 공간으로 변모했다. 지역의 젊은이들은 돌봄의 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파란색 방수포는 정사각형으로 꿰매어져 프로젝트의 상징이 되었고 각 사각형은 구조된 동물을 대표했다. 베네디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역 공예가가 만든 새 지팡이를 선물 받았다. 지역 라디오의 기자는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전했다. 이어지는 5가지 반전은 변화의 영향을 공고히 했다. 파란 방수포라는 이름으로 동물보호 협동조합이 등록되었다. 브랑카오라고 이름 지어진 말은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네디토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비어있던 마을 광장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커뮤니티 모임을 위해 활성화되었다. 주민들이 찍은 재활 기록과 사진이 담긴 작은 책이 출판되었다. 베네디토의 행동은 이웃 마을에서 유사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어 자발적인 돌봄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몇 달 후, 새로운 비가 마을의 일부를 범람시킬 위협을 할 때 발생한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이 동원된다. 구조된 말의 장면은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의 수호자라고 애정을 담아 불리는 베네디토는 개조된 학교에서 공개적인 경의를 받는다. 마지막 장면은 개조된 학교의 베란다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여준다. 브랑카오는 그의 옆에 있고 둘 다 맑은 하늘 아래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깃발로 꾸며진 파란색 방수포는 막대 꼭대기에서 흔들리며 진흙과 소음 속에서도 돌봄을 가져오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마을 사람들이 베네디토와 하얀 말 브랑카오의 특별한 유대를 목격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베네디토가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에는 젊은 베네디토가 하얀 망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렸다. 이 말이 브랑카오라는 것을, 자신이 오래전에 구했던 그 망아지라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소피아는 마을에서 유일한 수의사였다. 그녀는 35살로 대도시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1년 전에 페드라스 산타스로 돌아왔다. 도시에서의 바쁜 클리닉 생활에 지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삶을 꿈꿨다. 그러나 브랑카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녀의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소피아는 버려진 학교 창고에 임시로 마련된 말의 피난처에 들렀다. 그녀는 브랑카오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했다. 놀랍게도
그녀가 도착했을 때 베네디토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의 옆에 앉아 있었고 부드럽게 그의 갈기를 쓰다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베네디토 씨. 소피아가 인사했다. 말의 상태를 점검하러 왔어요. 베네디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을 쓰다듬으며 침묵을 지켰다. 소피아는 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비록 나이가 많고 지늘게 빠졌던 경험으로 인해 악해졌지만 프랑카오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 말은 특별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베네디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프랑카오는 항상 강했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 소피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베네디토 씨가 이 말을 알고 계셨나요? 베네디토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졌다. 그는 사진을 펼쳐 소피아에게 건넸다. 15년 전 내가 이 말을 발견했을 때 그는 갓 태어난 망아지였어. 어미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주인은 그를 버렸어. 쓸모없다고 생각했나 봐. 소피아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젊은 베네디토와 작은 하얀 망아지의 모습.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를 키웠어요. 베네디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3년 동안. 그때 마을 외곽에 작은 헛간이 있었어. 거기서 그를 돌봤지. 아무도 몰랐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애 비밀로 하셨어요? 소피아가 물었다. 베네디토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멀리 있는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때는 다른 시대였어. 사람들은 버려진 동물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 오히려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저 그를 보호하고 싶었어. 베네디토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소피아는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는 한때 유명한 시계 수리공이었다. 그의 손재주는 마을을 넘어 알려져 있었고 먼 곳에서도 그의 기술을 찾아 사람들이 왔다. 하지만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시계 수리는 계속했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는 줄어들었다. 프랑카오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떻게 프랑카오와 헤어지게 되셨어요? 소피아가 물었다. 베네디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을이 확장되면서 내가 그를 숨겨둔 장소가 개발 대상이 되었어. 그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로 했어. 소피아는 상상할 수 있었다. 어렵게 결정을 내린 노인의 모습을, 사랑하는 친구를 보내야 했던 그 순간의 아픔을.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나서 그가 돌아왔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운명인가 봐요. 베네디토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던 진정한 미소였다. 그래, 운명이야. 그날 이후 소피아는 정기적으로 프랑카오를 점검하러 왔다. 그녀는 베네디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의 지혜와 조용한 강인함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그녀는 또한 마을 사람들이 베네디토와 프랑카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버려진 학교는 점차 동물 보호소로 변모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목수는 새로운 마구간을 만들었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겼던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호르헤는 버려진 학교 부지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곳을 관광객을 위한 고급 리조트로 개발하려 했고 이미 마을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프랑카오의 구조와 그 이후의 사건들은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되었다. 어느 날 호르헤는 동물보호소로 변한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가 소피아에게 말했다. 이 부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마리의 늙은 말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있어요. 소피아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이것은 단지 한 마리의 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호르헤 씨, 이것은 우리 마을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호르헤는 비웃었다. 감상적인 이야기로는 마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내 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그때 베네디토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호르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네. 그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마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 호르헤는 한숨을 내쉬었다. 의회는 곧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때까지 이 감상적인 프로젝트를 즐기세요. 그가 떠난 후 소피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베네디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맞을까요? 의회가 그의 편을 들까요? 베네디토는 브랑카오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어. 호르헤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소피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광장을 지나갔다. 그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동물보호소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는 베네디토와 브랑카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한 주민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베네디토의 조용한 행동이 이미 마을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의회의 결정이 내려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호르헤의 리조트 개발 계획을 지지했고 다른 한쪽은 동물보호소를 지지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피아는 베네디토의 집을 방문했다. 그의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목조 건물이었다. 외관은 낡았지만 정원은 놀라울 정도로 잘 가꾸어져 있었다. 다양한 허브와 꽃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다. 소피아가 문을 두드리자 베네디토가 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따라 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들어오게, 소피아. 그가 말했다. 차 한잔할까?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베네디토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벽은 오래된 시계들로 가득했다. 큰 것, 작은 것, 골동품, 현대적인 것까지 다양했다. 모든 시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아, 이렇게 많은 시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소피아가 놀라움을 표현했다. 베네디토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시계를 수리하며 보냈지. 각각의 시계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는 차를 준비하며 계속 말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야. 소피아는 베네디토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의회 결정이 있어요. 소피아가 차를 받으며 말했다. 걱정되지 않으세요? 베네디토는 천천히 자신의 차를 홀짝였다.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의 침착함은 소피아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때 소피아의 시선이 베네디토의 책상 위에 놓인 파란색 천조각에 머물렀다. 그것은 브랑카오를 덮었던 그 방수포의 일부였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베네디토는 책상으로 다가가 천조각을 들었다. 이 방수포는 단순한 천이 아니야.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 나는 이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 그는 소피아에게 천조각을 건넸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섬세하게 자수가 놓여 있었다. 작은 말의 형상과 함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감탄했다. 내가 첫 번째 받는 사람이야. 베네디토가 말했다. 내 계획은 이 방수포의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우리 모두가 같은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소피아는 감동했다. 그녀는 자수가 놓인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요, 베네디토.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들은 저녁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네디토는 자신의 젊은 시절, 시계 수리공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브랑카오와의 첫 만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피아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의 인생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마을 위의 회의가 열렸다.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호르헤는 자신의 개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는 설득력 있는 연설이었다. 그 후 동물보호소 지지자들이 발언할 차례였다. 소피아가 먼저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동물보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베네디토와 브랑카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민, 인내,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파란색 천조각을 꺼내 들었다. 이 천조각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소피아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중 한 명이었다. 저도 베네디토에게서 이 천조각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파란색 천조각을 들어 보렸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각자의 손에는 베네디토가 준 파란색 천조각이 들려 있었다.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각 조각에는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다른 자수가 놓여 있었다. 호르헤는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개발 계획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그는 소피아에게 다가갔다. 인상적인 공연이었어요.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 계획은 마을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소피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호르헤 씨, 마을은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사람들이 살고,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의회 의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다. 두 제안 모두 장단점이 있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고 베네디토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지팡이에 유지에 걸었고 브랑카오가 그의 옆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베네디토가 마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더구나 마을 회의장으로 데려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베네디토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변화, 모든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브랑카오를 가리켰다. 이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베네디토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파란색 천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다른 조각들보다 크고 더 정교한 자수가 놓여 있었다. 이 천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입니다. 각 조각은 우리 마을의 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는 천조각을 호르헤에게 건넸다. 당신도 이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호르헤. 당신의 꿈과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르헤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조각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위에는 마을의 전경이 자수로 놓여 있었고 함께하는 미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눈이 호르헤에게 향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 계획을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마도 우리는 리조트와 동물보호소를 함께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 관광과 같은 그의 말에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소피아는 베네디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보였다. 의회는 만장일치로 호르헤와 동물보호소 지지자들이 함께 새로운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을 승인했다. 그것은 마을의 경제적 발전과 공동체의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소피아는 베네디토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호르헤까지 설득하다니. 베네디토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 있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다른 관점을 볼 기회뿐이야. 그는 브랑카오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이 친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지. 소피아와 베네디토는 함께 회의장을 나왔다. 밖에는 이미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마을은 평화로움에 휩싸여 있었다. 내일부터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동물보호소를 확장하고. 베네디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을 축하하자. 그들은 마을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즉흥적인 축하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연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의 손에는 파란색 천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방수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새로운 정체성, 공동체의 힘을 상징하는 배지가 되었다. 의회의 결정 이후 페드라스 산타스 마을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호르헤와 동물보호소 지지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계획을 발전시켰다. 옛 학교 부지는 파란 방수포 생태센터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동물보호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태 관광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소피아는 센터의 수의학 부문을 담당하게 되었고 호르헤는 관광 인프라 개발을 맡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점차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베네디토는 센터의 명예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매일 브랑카오와 함께 센터를 방문했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동물 돌봄의 기술과 인내의 가치를 가르쳤다. 그의 조용한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소피아는 베네디토가 센터에 오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센터에 도착했다. 걱정된 소피아는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녀가 베네디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베네디토, 괜찮으세요? 집 안은 조용했다. 시계들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베네디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피아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그를 침실에서 발견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소피아,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센터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소피아는 즉시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의학적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고열이 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베네디토. 그러나 베네디토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싫어. 여기 있을 거야. 내 시계들과 함께. 소피아는 그의 완고함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의사를 존중했다. 그럼 제가 돌봐드릴게요. 당장 약을 가져올게요. 그녀는 서둘러 약국으로 향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다. 베네디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각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누군가는 수프를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담요와 약초를 가져왔다. 호르헤도 왔다.
그는 자신의 차로 의사를 데려왔고 베네디토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받았다. 진단 결과 베네디토는 심한 폐렴에 걸려 있었다.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한 상황이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베네디토는 여전히 거부했다. 내 인생을 이 집에서 살았고 여기서 끝내고 싶어, 그가 말했다. 소피아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24시간 간호체계를 구축했다. 그들은 그대로 그를 돌보았고 약물 투여 일정을 철저히 지켰다. 그리고 모두가 놀랍게도 프랑카오도 그 돌봄에 참여했다. 말은 매일 아침 베네디토의 창문 아래에 서서 부드럽게 울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네디토는 항상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베네디토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열이 내리고 그의 호흡이 편안해졌다. 의사는 그의 회복력에 놀랐다.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훌륭한 간호사들도요. 베네디토는 소피아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도왔어요. 마을 전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네디토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소피아는 그의 곁을 거에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네디토는 자신의 과거, 그의 아내와의 사랑, 그리고 그녀를 잃은 후의 고독한 세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했다. 소피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친 것, 진정한 의미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베네디토와 브랑카오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고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베네디토가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을 때 마을 전체가 축하했다. 파란 방수포 생태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모두가 파란색 천조각을 가슴에 달고 참석했다.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행사 중에 호르헤가 깜짝 발표를 했다. 우리는 베네디토의 지혜와 브랑카오의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 생태센터 내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침묵의 정원이라고 불릴 이 공간은 명상과 치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소피아는 베네디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어. 그가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줄은. 소피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침묵의 수호자예요. 당신의 조용한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베네디토와 소피아는 센터의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브랑카오는 그들 옆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내일부터 침묵의 정원 공사가 시작돼. 소피아가 말했다.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네디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는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정원 중앙에는 파란 방수포로 만든 천막이 있었으면 좋겠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소피아는 그 이미지를 상상했다. 그것은 완벽했다. 그대로 할게요. 당신의 비전대로.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순간이었다. 마침내 베네디토가 말했다. 소피아, 내가 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운명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라.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그 비 오는 날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베네디토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필요했던 거겠지. 당신, 나, 브랑카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진리였다. 그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일부였다. 침묵의 정원은 예상보다 빨리 완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러 공사를 도왔기 때문이다.
정원은 베네디토의 비전대로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중앙에는 파란 방수포로 만든 우아한 천막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악초와 꽃들이 심어졌다. 정원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 베네디토 앤드 브랑카우 정원은 즉시 인기를 끌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브랑카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소피아는 센터의 운영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동물의학 워크숍을 개설하고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호르헤도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센터를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켰고 이는 마을에 새로운 일자리와 수입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는 항상 센터의 핵심 가치를 존중했다. 발전은 자연과 동물 보호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졌다. 베네디토는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 그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는 침묵의 정원에서 아이들에게 브랑카오의 이야기와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와 지혜로운 말은 아이들을 매료시켰다. 그리고 항상 그의 옆에는 브랑카오가 있었다. 말은 이제 마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했고 베네디토와의 재해 이후 새로운 활력을 찾은 듯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센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것은 큰 도시에서 온 텔레비전 제작자였다. 베네디토와 브랑카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베네디토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예상대로 베네디토는 처음에 거절했다. 나는 유명해지기 위해 이 일을 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를 설득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예요. 그들도 당신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침묵의 가치,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결국 베네디토는 동의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마을 전체에 새로운 흥분을 가져왔다. 카메라는 베네디토의 일상, 브랑카오와의 관계, 그리고 마을의 변화를 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네디토는 점점 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해중시계를 가진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의 수호자,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페드라스 산타스 마을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찾아왔고 파란 방수포 생태센터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베네디토와 브랑카오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파란 방수포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돕고 그 사진을 파란색 상징과 함께 공유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마을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몇몇 주민들은 관광객들로 인해 마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우려했다. 호르헤는 비즈니스 확장의 기회를 보았지만 소피아는 센터의 원래 목적이 희석되는 것을 걱정했다. 그리고 베네디토. 그는 모든 관심에 압도된 듯했다. 그는 점점 더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줄이고 자신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너무 시끄러워졌어. 그가 소피아에게 말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야. 소피아는 그의 감정을 이해했다. 그녀도 마을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센터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시작했던 단순하고 진실된 프로젝트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소피아는 베네디토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그가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엇을 보고 계세요? 그녀가 물었다.
베네디토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앨범을 건넸다. 그것은 그의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마리아였어. 그가 말했다. 내 아내의 이름. 그녀는 동물을 사랑했어. 우리는 항상 농장을 갖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녀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 그래서 브랑카오를 구했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소피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베네디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소피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베네디토의 말은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센터는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원래의 비전, 베네디토의 단순하고 진실된 행동에서 시작된 그 비전을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뭔가를 바꿔야 해요.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다. 센터로 돌아가서 모두와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소피아는 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호르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마을의 핵심 인물들이 참석했다. 우리는 원래의 목적을 잊고 있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베네디토의 행동은 명성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돌봄, 연민,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호르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소피아. 나도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성공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센터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베네디토의 유산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했다.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센터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더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둘째, 그들은 파란 방수포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전국의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지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베네디토와 브랑카오를 위한 특별한 은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곳은 그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될 것이었다. 소피아는 이 계획을 베네디토에게 설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고마워, 소피아. 내가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다음 날,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센터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내부 재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소피아와 호르헤는 함께 일하며 센터가 베네디토의 원래 비전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했다. 베네디토 자신도 이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센터의 새로운 공간 설계에 조언을 제공했고 특히 브랑카오와 다른 동물들을 위한 공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 달 후, 센터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개장식은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다. 마을 사람들만 초대되었고 미디어는 배제되었다. 베네디토가 직접 리본을 자르는 영광을 안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돌봄, 런민, 그리고 공동체. 센터의 중앙에는 새로운 상징이 세워졌다. 그것은 파란 방수포로 만든 깃발이었다. 그 위에는 브랑카오와 베네디토의 실루엣이 자수로 놓여 있었고 침묵 속의 강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개장식이 끝난 후 소피아와 베네디토는 센터의 새로운 은퇴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작은 오두막으로 창문에서는 계곡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였다. 브랑카오는 근처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느끼세요? 소피아가 물었다. 베네디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평화로워.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베네디토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그가 말했다. 소피아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골동품 해중시계가 있었다. 이건 내 가장 소중한 시계야. 베네디토가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야. 이제 내가 가졌으면 해.
소피아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감상했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뒷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쓸 때 가장 가치 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네디토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이 있어.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 나는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어. 마리아의 죽음 이후 나는 삶을 멈춘 것 같았어. 하지만 브랑카오가 돌아오고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소피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렸다. 베네디토, 이 시계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과거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해줄 거라. 그것이 시간의 진정한 가치야. 소피아는 베네디토를 꼭 안았다. 그녀는 이 노인에게서 받은 모든 지혜와 사랑에 감사했다.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킨 스승이 되었다. 몇 주 후, 파란 방수포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전국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페드라스 산타스를 방문했다. 그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베네디토는 네트워크의 명의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그의 지혜에 경탄했다. 소피아는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수의학적 지식과 조직 능력을 활용하여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호르헤는 비즈니스 전문성을 제공했다. 그는 프로젝트들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그들의 핵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 그리고 브랑카오, 그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비록 그는 이제 정말 나이가 많아 대부분의 시간을 쉬며 보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었다. 1년 후 페드라스 산타스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지도에서 잊혀진 작은 점이 아니라 공동체, 돌봄, 그리고 환경 보호의 모델이 되었다. 파란 방수포 네트워크는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수백 개의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비 오는 날, 한 노인이 무릎까지 진흙에 빠진 채 버려진 말을 돕기로 한 단순한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2년째 되는 날, 그들은 특별한 기념식을 가졌다. 센터의 중앙 광장에서 베네디토와 브랑카오는 명의의 자리에 앉았다. 마을 사람들과 전국에서 온 네트워크 회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소피아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기념합니다. 베네디토는 우리에게 침묵의 힘, 인내의 가치,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해중시계를 가리켰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쓸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베네디토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브랑카오는 충실하게 그의 옆을 따랐다. 베네디토가 마이크 앞에 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다.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작은 행동에서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는 브랑카오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 친구, 그는 나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를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의 말에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파란 방수포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웃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소피아는 베네디토와 브랑카오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노인과 늙은 말, 둘 다 삶의 마지막 장을 함께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해중시계를 꺼내 열었다. 시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틱탁,
틱탁.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베네디토와 브랑카오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춰졌고 이야기가 공유되었다. 베네디토는 침묵의 정원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브랑카오는 그의 옆에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소피아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행복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베네디토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가 대답했다. 소피아는 그들 옆에 앉았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파란 방수포 깃발은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에서 그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을 기다렸다. 틱탁, 틱탁.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하지만 베네디토의 유산, 브랑카오의 용기, 그리고 파란 방수포의 상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사람의 작은 행동, 진흙과 비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에게 손을 내민 그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친절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베네디토와 브랑카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Fin da historia.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베네디토와 브랑카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